반갑습니다. 자, 오늘은요, 3월 25일이고요. 월요일 저녁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단풍이님, 두려움없는 자유님, 형준님, 로사님, 어서 오시고요. 대제비제이님, 윤영숙님, 최군희님, 여종성님, 상상 이상으로님, 해피정님, 긍정의 힘님, 김재남님, 꽃길님, 원태호님, 정주행님, 찬찬찬이님, 황인수님, GH 플러스님, 어서 오시고요. 김진기님, 전미정님, 김수희님, 경리님, 주식부자 회화달님, 여름나무님, 파송송 양봉탕님, 양봉어자 팜스통님, 부자 마덜님, 졸졸졸님, 수익내어 인간대접님, 김성현님, 백호님, 상위 10%님, 오노노님, 임진영님, 동신님, 백만부자님, 어서 오시고요. 그리고 백호님 인사드렸죠. 부자 오빠님 어서 오세요. 데이지님, 박혜성님, 빨강망또님, 바라기님도 어서 오세요. 파랑새님, 소희님, 바다님, 그리고 너는 나의 꽃님, 도채호님, 그리고요, 가치나님 어서 오세요. 라푼젤님, 문영민님, 어서 오시고요. 서아이님, 백억 프로젝트님이시군요. 김영자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케이. 좋아요. 자, 오늘 유성구님도 어서 오세요. 방송 시작을 해보도록 하자고요. 오늘 시장은 뭐 그냥 쏘쏘했죠. 네, 쏘쏘했고, 우리가 지금 보는 입장은 그 반도체나 이런 쪽, 그 AI 뭐 이런 쪽이잖아요. 어썸리치님 어서 오세요. 그런 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오늘 약세를 좀 보였었던 이 코스피 시종 상위 종목군들 상황을 좀 보게 되면 계좌는 그렇게 많이 오르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죠? 류동진님, 어썸리치님, 건강한 미래님도 어서 오세요. 계좌는 많이 오르지 못했을 텐데 뭐 그래도 사실은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뭐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시장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여기 지난 목요일날 올라왔었던 지난주 목요일에 올라왔었던 이 부분이에요. 이 갭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지켜줄 것이냐거든요. 실제적으로 외국인 매수가 가장 많이 들어왔던 시점입니다. 네, 여기 이렇게 늘어났죠. 외국인 매수가 많이 들어왔던 그 시점. 그러니까 지난주 목요일이 이제 만길이었고요. 그때 1조 원 매수 들어왔나요? 네. 지지난주였죠. 지난주에서 지난주에 이제 1조 원 정도 매수 들어와준 모습이었고 이렇게 해서 매수가 지난 금요일까지 많이 들어왔죠. 그리고 나서 오늘은 매도가 조금 나오는 듯한 느낌이 좀 있었는데 뭐 크게 문제될 건 아니죠. 크게 문제될 건 아니고 뭐 400억 매도 나왔던가요 오늘? 네, 그런 모습이라서 실제로 이제 매도에 대한 압박은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이 들어온 뭐 한 3조 원 매수하고 400억 매도했다 그러는데 뭐 큰 의미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는 거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 2700포인트에 대한 지지선을 지키고 넘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면 이제는 2700이라는 포인트를 만들어내야 되는 이유가 시장이 상승으로 넘어가잖아요. 그죠? 네, 시장은 상승으로 가기 때문에 아마 이 자리를 지켜주기 위한 움직임이 나왔을 것이다 판단하시면 됩니다. 오늘 매매 동향을 살펴보시면 금융투자만 팔았어요. 금융투자. 금융투자만 팔았는데 금융투자가 팔아먹은 것도 보시면은 뭐 삼성전자가 가장 많아요. 약 800억 정도 매도가 나왔고요. 이 물량을 그대로 외국인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오늘 삼성전자 800억 순매수 들어와 있죠. 근데 개인들이 팔아먹은 물량이라든지 이게 매도 압박이 좀 더 컸었기 때문에 뭐 흐름이 조금은 이제 다운되긴 했었습니다만 크게 문제 없었죠. 오늘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둘 다 뭐 괜찮았어요. 그죠? 하이닉스나 뭐 삼성전자나 그죠? 네, 뭐, 이렇게 많이 밀렸다는 모습은 없죠? 우선주는 조금 밀렸어요. 1.5%. 왜냐면 얘는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래요.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삼성전자보다 많이 올랐죠? 보세요. 삼성전자는 2번밖에 안 올랐는데, 우선주는 3번 올랐잖아요. 3번 올랐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만큼 떨어진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별다른 의미는 없는 거고요. 네. 그래서 많이 안 빠졌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 입장에서는 어떤 거냐면 쉬어가는 거다 이거죠. 쉬어가는 거. 쉬어가는 것이다. 아시겠죠? 쉬어가는 것이다. 많이 오르면 쉬어야 돼요. 당연한 겁니다. 많이 오른 건 당연히 쉬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달리기 하거나 열심히 운동하고 나서 쉬어야 되죠. 안 쉬면 어떻게 돼요? 힘들어 죽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는 여러분들의 희망사항이지만 사실은 그런 거 없습니다. 네, 그런 게 없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뭐 대형주들 움직임도 보시면은 조금씩 내리긴 했습니다만, 우리 뭐 현대차도 한번 볼게요. 현대차 같은 경우도 보시면 그냥 이 박스 안에서 계속 움직이는 거죠. 요거는 우리가 뭐랑 비교해 드렸어요? 하이닉스랑 비교해 드렸죠. 하이닉스랑 비교해 드렸잖아요. 이렇게 여기를 잘 보셔야 돼요. 여기 요거 지금 위치가 어느 정도 와 있냐면요, 쭈쭈쭈쭈쭈쭈쭈쭈, 이거 더 가야 되겠네요. 뭐 한 요 정도 와 있다 봐야 되겠죠. 요 정도, 요 정도, 네, 요 정도 와 있다 봐야 되나요? 네. 그래서 많이 상승한 이후에 나타나는 횡보,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이거 당연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격을 더 좁혀야 되겠죠. 여기 위치까지 좁혀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차를 다시 보시면 지금 요 정도 아직 요렇게 남아 있잖아요. 요걸 좁혀줘야 돼요. 그러니까 시간을 조금 더 가셔야 된다는 거, 요것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보시면 되고요. 뭐 우선주도 마찬가지예요. 네, 우선주들도 마찬가지. 네, 이웃비도 마찬가지죠. 네. 사모비도 마찬가지고요. 뭐 그러니까 얘네들도 뭐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근데 지금은 올라갈 수 있는 단계가 아니야. 그다음에 은행주들도 마찬가지죠. 뭐 KB금융이나 계속 올라갔잖아요. 계속 올라갔었기 때문에 실제로 부담감을 좀 가지고 있을 거예요. 얘네들도 지금 보면 20에서 깼다가 한번 들어온 모습이지만 실제로 지지선 라인 때는 요 밑에 있을 거란 말이에요. 요 밑에 65,000원대. 그러니까 이번에 1분기 배당락이 지나고 나면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1분기 배당락에 대한 부분들은요,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분기 배당은 배당금이 약하기 때문에 배당락이 크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분기 배당 가는 것들은 크게 걱정할 필요 없어요. 다만 이제 기아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가격을 충분히 낮춰서 대응하셔야 돼요. 요거는 이제 재매수 타이밍이 나올 수 있잖아요. 나올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배당락 이후에 주가가 계속해서 떨어진다고 했잖아요. 계속 밀리는 겁니다. 요런 부분이 나타나기 때문에 재수없으면 이것도 깨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가격까지 올 수도 있는데 그 가격까지 올지 안 올지는 일단 알 수는 없어요. 네, 알 수는 없기 때문에 요거는 기말 배당이기 때문에 이미 매도를 계속해서 쏟아내는 모양새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현대차나 이제 그 KB금융이라든지 은행주들, 대부분의 은행주들은 분기 배당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분기 배당에 대한 부분들은 배당락이 있지만 실제로 그렇게 많이 들어가진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보시면 돼요. 이게 조금 다른다고 보시면 돼요. 조금 다르기 때문에 기아는 충분히 기다렸다가 매수를 하시면 되는 거고, 현대차 같은 경우는 팔면 못 사는 수가 있어요. 네. 이거는 팔면 못 사는 수가 있습니다. 팔면 못 사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내려가더라도 신경 쓰지 말고 그냥 가지고 간다 보시면 되겠죠. 어쩌면 내일 바로 반응 나갈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이 박스 하단까지 들어갔기 때문에 조금 더 밀릴 수도 있겠지만, 네, 내일 바로 반등 나갈 확률도 매우 높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 라인을 지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뭐 한국전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포지션을 이제 매도로 잡았잖아요. 매도 잡았는데 이거 2만 원까지 떨어지면 매수 다시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동안 미친 듯이 올라갔던 종목군들이 지금 쉬는 거죠. 네, 쉬는 거야. 나 너무 올랐어.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급등 피로감. 네. 그래서 뭐 숨고르기다, 아니면은 뭐 잠깐 쉬어가는 조정이다, 뭐 등등등 얘기 많이 하는데, 대체적으로 이제 상승 추세를 타는 종목군들은 뭐 호재성 재료가 남아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지금은 이제 밸류업하고 AI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반도체 이런 쪽이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지금 보면 많이 올랐어. 많이 오르면 금융투자 놈들이 기가 막히게 차익 실현에 들어갑니다. 기가 막히게 차익 실현에 들어가면서 주가를 조금 다운시키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매수가 많이 올라왔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매수를 강하게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매수는 약한데 매도가 압박이 크면은 주가가 좀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보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반도체 소부장에도 그대로 나타나죠. 동진세미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요것도 지금 크게 올랐잖아요. 근데 좀 들어와 줘야 되겠죠. 들어와 줘야 되는데 지지선은 어디로 볼 수 있겠어요? 지금은 전고점 넘어갔잖아요. 이게 전고점 넘어가는 거에 굉장히 여러분들 주목하셔야 됩니다. 전고점을 넘어가는 포인트가 나타나게 되면요, 이 전고점 라인대가 지지선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 라인이 지금 43,000원이고요. 조금 더 내린다 하더라도 41,000원대에서 지지가 나타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한 번 더 내려도 괜찮아요. 내일 한 번 더 내려도 괜찮습니다. 내려가는 건 물론 싫어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지선까지 만들려면 내려갈 수도 있어요. 또는 지금 이격도 벌어진 것을 메꾸기 위해서는 조금 더 깎을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횡보 나가든지 뭐 등등등 여러 가지가 나갈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우리가 아셔야지 돼요. 자,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주력이 되는 종목군들이 상승 포인트를 만들어내면서 지금 쉬는 단계로 들어갔어. 그러면 다 같이 쉬느냐? 아니죠. 수급이라는 애들은요, 시장에 항상 참여를 하고 있어요.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은 코스피 지수를 막 치고 올렸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소부장 관련주들부터 시작해서 또 그쪽에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군들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또 다른 부분이 있죠. 네.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이런 것들 보시면 이런 것들도 지금 보면 네, 어느 정도 올라온 포인트가 분명히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시면 저기 뭐야 에코프로나 이런 코스닥에 있었던 얘네들 같은 경우는 못 올랐잖아요. 이거 차이가 나세요? 2차 전지 쪽에서도 마찬가지야. 코스피 쪽이 더 잘 올랐어. SDI 뭐 이런 거 오늘도 올라왔지만 상승 포지션이 계속 커져 있잖아요. 근데 그 시점에서 옆으로 쉬고 있단 말이지. 중요한 거는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시총 상위권 종목을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지수 포인트를 가지고 움직이니까 그런 거예요. 당연히 안 쉬는 애들도 있지. 그러니까 그거 뭐 얘는 안 쉬었는데 얘는 상한가 갔는데 얘는 올라갔는데요. 이렇게 보면 안 되고. 네. 전체적인 흐름을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자, 지금 보면은 반도체 쪽 일단 내렸잖아요. 그 다음에 자동차 쪽 내렸죠. 그래서 저PBR 쪽에 들어가는 거 삼성물산, KB금융 다 쉬고 있는 거잖아요. 쉬는 타이밍이에요. 신한지주 이제 쉬는 타이밍이에요. 근데 지금 보면은 SDI, LG화학 이런 것도 올라가 있죠. 네, 이런 거 올라가 있고요. 근데 얘네들은 보면은 그 이전에부터 올라갔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그 포지션에서 봤을 때는 이번에 쉴 때 같이 쉬어주는 거지. 근데 SDI하고 LG화학은 지금 네, 상승세를 그대로 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다른 부분이 좀 있을 수 있고요. 자, 그다음에 셀트리온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 봐요. 얘네들도 지금 보시면 네, 오늘 바이오 종목들 제약 쪽 많이 올라갔다고 하는데 실제로 얘네들은 잘 안 올라갔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코스피 쪽의 움직임들이 지금은 주춤거리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 부분을 참고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보셔야 되는 거고 코스닥도 넘어가시면 상황이 다르죠. 보시면 삼천당 제약부터 시작해서 HLB 생명과학부터 해서 셀트리온 제약 이거는 이제 셀트리온 영향이 있으니까 빠지는 거고요. 알테오젠, HLB 뭐 계속 올라가죠. 얘네들이 지금 주력 포인트로 해가지고 지금 갑자기 없었던 네 여기가 지금 완전히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약간 그 아사리판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막 그냥 막 네, 진흙탕이야. 그래가지고 조금만 올라가면 시총이 막 휙휙 바뀝니다. 이런 부분들이에요.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내용들. 근데 오늘은 이제 조그만 중소형 제약주들 움직임들이 좋았단 말이에요. 중소형 제약주들. 그러니까 뭐 시총이 좀 낮거나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 올라가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걔네들은 이제 재료가 있죠. 뭐 HLB는 뭐 신약 승인, 알테오제는 기술 수출, 뭐 그다음에 저기 뭐야 그 부강약품 같은 경우는 자사주 소각, 그다음에 신풍제약이라든지 기타 뭐 국제약품 뭐 이런 것들 국제약품 오늘 어떻게 됐어요? 얘들 뭐 페니실린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근데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는 이 약품 그 감염병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단기적 상승을 보셔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신풍제약도 제가 진단해 드렸지만 요거 같은 경우도 보시면 네, 상승 포인트 이후에 지금 정고점 이 매물대 이제 들어왔거든요. 내일은 애매할 수 있어요. 오늘까지는 상승 가능성이 있다고 그랬죠. 근데 내일은 좀 애매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조그만 종목들이 재료를 가지고 올라갈 때는 그런 흐름들을 보셔야 된다는 얘기. 이런 거, 그 정고점 근처에 들어왔을 때 팔아먹는 움직임들이 나타난다. 이런 것들은 주력 패턴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약주가 잘 간다 해서 지금 사람들이 이목을 많이 끌고 있지만 실제로 얘네들이 주력은 아니에요. 왜냐면 이런 것들은 매매 포인트가 그대로 나타나거든요. 보십시다. 네. 기아차에 대한 이야기 좀 방금 전에 해드렸으니까 그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매매 포인트를 보시면 여기 기관 쪽 움직임 보시면 네, 매수 쪽에 보시면 한미반도체, SDI, 뭐 하이브, 에코프로엠 등등등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알테오젠, HLB 뭐 등등 이것도 이제 한미약품 이런 거 있잖아요. 있는데 얘들 매수량이 많지가 않아요. 그죠? 네. 그 다음에 외국인 쪽 넘어가 보시면은요. 여기 HLB 생명과학, HLB 들어가 있긴 한데요. 얘네들만 지금 매수가 들어가 있는 편이고요. 나머지는 없죠. 삼천당 제약 조금 매수 있고요. 그 다음에 특이사항 없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매수를 많이 치고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에선 얘네들이 지금은 없어. 그리고 오늘 새롭게 등장한 거죠. 어제는 아니었단 말이에요. 22일 여기 넘어가시면
22일 날은 여기 보시면 알테오젠 요거 하나 있는데 오늘은 빠졌죠? 그다음에 또 뭐 있어요? HLB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여기 매도하고 있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주력 패턴에 대한 포지션은요. 이 시장의 어떤 매수세가 압도적으로 들어와서 시장을 끌고 가줘야 되는데 얘네들은 시총 자체가 크지 않은 상황도 마찬가지지만 네, 전체적으로 이제 아직 그런 그 주도주의 분위기를 형성하기엔 조금 애매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가 각자의 재료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고 또 집단군을 형성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 코스닥 시장을 올리는 역할은 지금 하고 있어요. 왜냐면 시총 상위에 그래도 포진이 됐잖아요. 그래서 코스닥 시장이 지금 올라가는데 영향을 줬어요. 영향을 줬는데 코스닥이 올라간 이유는 뭐겠어요? 코스닥이 올라간 이유는 오늘 방송 제목 아닙니까? 코스닥이 올라간 이유는 뭐예요? 코스피 쪽이 쉬어가기 때문에 얘가 올라간 것이죠. 수급이 이렇게 선에 와서 돌아섰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는 얘네가 주도가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물론 이야기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자, 코스닥이 올라가기 때문에 코스피가 떨어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테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코스피가 떨어졌기 때문에 코스닥이 올라간 것이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까지 시장을 주도했던 애들이 누구였냐를 봐야 돼요. 시장을 주도했던 애들이 누구야? 저평가, 저 PBR이죠. 밸류업 종목들, 그 다음에 AI 반도체 이런 쪽이었단 말이에요. 얘네가 실제로 시장을 주도해서 분위기를 끌고 올라갔고요. 코스닥 쪽에도 영향을 당연히 줬어요. 근데 얘네들이 지금 쉬어가는 거야. 주도주가 쉬는 거예요. 주도주가 쉬면 어떻게 돼요? 주변주가 올라갑니다. 주도주가 쉬면 주변에 있는 것들이 올라가요. 왜냐면 얘가 쉬니까 매매에서 지금 흥미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수급이 빠져나와요. 빠져나오는데 언제든지 복귀할 준비를 하고 있어. 왜? 얘네들이 좀 쉬었다가 반등세가 나타나거나 주도주에게는 호재가 끊기지 않죠. 그래서 좋은 이야기가 나오면 바로 복귀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쭉 빼가지고 들어가 버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코스닥의 상승은 사실 약간 불안하다 보셔야 됩니다. 2차 전지나 이런 쪽이 더 올라가주면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얘네들은 뭐 고정 포인트로 들어가 있으니까 더 올라가면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바이오 종목들이 치고 올라와서 움직임이 나온다. 아직은 불안하다 보셔야 돼요. 그래서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군들에 대한 포지션은 아직 결정된 게 없어요. 특히 HLB 같은 경우는 이제 넘어갈 거 아니에요. 이게 셀트리온처럼 자기네 애들을 심어놓고 갈 생각이 있을 것 같기도 하지만 네. 지금 HLB도 약간 과매수 들어왔다 생각이 좀 들죠. 네,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알테오젠도 마찬가지겠지만, 네,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상태다 이거죠. 그러니까 바이오 쪽도 우리가 봐야 된다고 얘기했었던 이유들은 뭐겠어요? 우리가 제약 바이오 쪽에 대한 부분들을 뭐 저도 하나 가지고 있어요. 그것도 오늘 올라갔거든요. 근데 제약 바이오를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된다고 얼마 전부터 얘기했던 이유는 주도주가 쉬어갈 때 그것을 대타로 칠 만한 종목군들이 뭐냐 이거예요. 근데 2차 전지로 갈 것이냐? 글쎄야 이거는. 2차 전지는 글쎄잖아요. 근데 제약이나 바이오 같은 경우는 개인들이 좋아할 수 있는 재료들이 있어. 실제로 기업의 실적이나 이런 것들은 잘 몰라. 네. HLB 이런 거 보시면 기업 실적이 이게 볼 게 뭐가 있습니까? 사실 올라갈 만한 이유가 나는 없다고 생각하죠. 이게 분석이 안 돼. 그런데도 불구하고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제약이나 바이오 쪽에서 올라가려면 유한양행이나 이런 것들이 가져야 되는 거야. 얘네들은 지금 보면 실적 좋게 나오잖아요. 좋아요. 기업도 좋고요. 그래서 실제로 올라가기도 하네요. 네. 이런 것들이 가져야 돼. 근데 얘네들은 급등 안 하죠. 급등 안 해. 근데 유한양행보다 HLB 시총이 2배나 높잖아요. 2배 이상 높죠.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 정이냐 이거지. 무엇이 정이냐. 정이란 무엇인가. 시장을 지금 움직이는 게 사실 기업의 주가가 올라가려면 거기에 걸맞는 재료가 만들어져야 되겠죠. 뭐 성장성이 있든 실적이 있든 등등등이 돼야 되는데 실제로 눈에 보이는 건 없어. 앞으로의 기대감, 특히 바이오 종목군들이 그런 게 많이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서 움직이는데 개인들은 그런 걸 되게 좋아해요. 뭐가 터졌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당하는 재료 중에 하나가 뭐예요? 1조 원 수조가 터졌다. 1조 원 수조 폭발 이렇게 되면 와 대박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수주가 터졌다는 것은 실제로 실적으로 넘겨내려면 이것을 분석해야 돼. 1조 원에 대한 이 수주 물량을 3년에 걸쳐서 납품할 것인지 5년에 걸쳐서 납품할 것인지 아니면 올해 당장 뭐 한 달, 두 달 사이 납품할 것인지. 근데 1조 원에 대한 이 어마어마한 물량을 한꺼번에 납품하기 어렵겠지? 그러니까 뭐 3년이다. 그러면 1조 원 3년을 나눠줘야 돼. 물론 실적이 계속 꾸준하게 좋아진다는 그런 기대감이 나타날 수 있겠지만 실제로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네, 그런 부분에 반감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단기적으로 움직이는 테마에 대한 부분들은요, 우리가 주도주를 가지고 갈 때 주변주들,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이쪽 주도주 쪽에서 연결되는 파생되는 이런 그 종목들, 소부장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들고 있다가, 이쪽 비중이 꽉 찼다 그러면은 주변주 쪽도 같이 봐야지. 이제 뭐 조선주도 포함될 수 있어요. 네, 조선주 포함되고, 그 다음에 뭐, 리오프닝은 아직 안 되겠지만, 근데 뭐 게임주라든지 또는 바이오라든지 제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포함시켜 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어떤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자, 주도주, 그 다음에 여기 연결고리가 있는 애들, 그 다음에 주변주까지 공략이 됐어. 이렇게 하면은 되는 포트폴리오가 나온다고. 이렇게 하면은 될 것 같죠?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살 만한 돈이 없어. 돈이 없어. 그리고 얘네들은 어떻게 보면 급등주 패턴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조금씩 살 수 있는 포인트가 되지 않고 급등주를 따라가면서 매매하는 어떤 그런 뭐랄까 기술적인 부분에서의 매매가 좀 들어가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코스닥 쪽 종목군들이 많이 상승할 때 나타나는 포지션들은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주변주 쪽으로 넘어갈 때는 이런 기술적인 분석을 통해서 주가가 급등하는 사례를 만들어 내줘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보면은 총알이 없는 상태지. 현금이 별로 없어요. 추가적으로 매수할 만한 포인트가 별로 없어. 근데 내가 그동안 꾸역꾸역 해가지고요. 주도주 쪽으로 많이 해놨어. 근데 얘가 쉬고 있어. 쉬고 있다고 해서 요거를 홀랑 팔아가지고 기술주 쪽으로 넘어간다. 지금 보면 이제 그 뭐 바이오나 이런 것들 막 올라간다. 이쪽으로 넘어간다? 넘어가신 분명히 계시죠? 넘어간 사람 있을 것 같아. 하이닉스, 삼성전자 이제 조정 좀 나오니까 팔아가지고 넘어가자. 현대차 팔아갖고 넘어가자. 분명히 있다고. 그래서 바이오를 샀어요. 너무 좋아요. 그러면 다시 돌아올 수 있겠느냐? 없다는 이야기죠. 주식은 계속 핑퐁 게임이야. 핑퐁. 얘가 가면 얘가 쉬고요. 얘가 가면 얘가 쉬는 겁니다. 아시죠? 코스피가 가면 코스닥이 쉬고 코스닥이 가면 코스피가 가면 코스닥이 쉬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런 포인트가 있을 때 여러분들 뭐라 그랬어요? 그냥 가만히 계시면 된다 그랬죠. 자, 내가 이쪽에도 정통하고 돈도 있어서 이쪽 단기적 기술적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 종목들을 매수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 라고 생각한다면 매매를 자유롭게 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여기에 일단은 내가 자금을 다 집어넣은 상태고 여기서 융통할 수 있는 돈이 없어. 그렇다고 이거를 팔아가지고 이리로 넘어간다? 지금 요 앞에 보이는 요 수익률을 보면서 넘어간다. 이거는 사실 하시면 안 돼요. 이걸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대형주가 올라갈 땐 중소형주가 쉬어요. 왜냐하면 수급에 대한 포지션이 그쪽으로 넘어가기 때문이죠. 상승장을 만들게 되면 뭐가 만들어지냐면 시장을 끌고 올라가는 놈이 있고 그 다음에 따라가는 놈들이 있습니다. 올라가고 쉬고 그 다음에 쉬는 여기 올라가는 놈은 얘가 쉬었다가 그 다음에 얘가 올라가고 너 따라왔니? 그럼 너 좀 쉬어. 얘 쉬면 얘가 또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시장 자체는 꾸물꾸물꾸물 하면서 계속 올라가 주는 거야. 그러니까 시장이 어떤 포인트가 나타나요? 상승 이후의 조정, 다시 상승 이후의 조정, 상승 이후의 조정. 이게 뭐냐면 상승 추세로 가는 겁니다. 이 추세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삼성전자나 이런 데서 봤잖아요. 삼성전자, 뭐 하이닉스 이런 데 보셨겠지만 자, 많이 사고요. 쭉 올라갔어. 그럼 떨어질 때는 조금 팔아요. 그래서 좀 떨어지죠. 그 다음에 다시 많이 사가지고 또 올려놓고 조금 팔고 또 많이 사서 올려놓고 털어놓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수급이 점점 매수량이 늘어나죠.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하지만 매수량은 누적 매수량은 계속 늘어납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체크해 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많이 들어왔다가 많이 떨어지거나 뭐 이런 것들은 의미가 없고요. 추세가 형성이 되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요. 많이 사놓고 조금 파는 건 당연히 필요해요. 왜냐면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없다고 그랬죠.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언제 있었어요? 이렇게. 그러면 조정이 나올 수 있잖아요. 옆으로 횡보하거나 조금 들어가거나. 그런 모습 나올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그런 식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때 팔아가지고 매수를 내가 정확한 위치에서 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정확한 위치에서 하지 못하면 급등할 때 나는 주식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는 6만 원대였지만 이때는 7만 원대 사야 돼요. 다음에는 8만 원대 사야 될 수도 있겠죠. 이것이 함정이에요.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니 지금 제약바이오 잘 간다는데 이런 거 있으면 좋겠다. 부러워요. 내가 가진 이 주도주는 왜 안 가요? 지금까지 잘 갔잖아. 지금까지 잘 올랐잖아. 그동안 얘네들은 못 갔어. 얘네들 잘 갔잖아. 그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의 욕심은 사실 끝이 없어. 사람들의 욕심은 끝이 없고요. 네, 내가 잘 가는 주식을 또 가져가고 싶은 거죠. 이것도 잘 가고 저것도 잘 가고 또 이거 못 갈 때 새로 산 종목은 또 잘 가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자금의 융통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여기 갖고 있는 것을 어떤 식으로든 팔아 가지고 이리로 넘어가야 돼. 근데 팔 때 여러분들이 손실 난 종목 팔아요? 수익 난 종목 팔아요? 수익 난 거 판다고. 수익 난 건 지금 뭐겠어요? 주도주지. 주도주를 팔아 가지고 이쪽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죠. 어디서? 고점에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코스닥이 올라간 이유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당연히 얘네가 조정을 받을 수 있으니까. 요 구간은 또 지나간다고 그랬죠. 이번 주말이 지나면서 이제 실적 시즌 어닝 시즌 들어오면은 반도체라든지 이런 쪽에서의 실적 기대감 굉장히 커지게 되는 거고요. 호재성 재료는 계속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이 조정을 단기적으로 빨리 끝내고 올라갈지 아니면 횡보를 길게 늘고 갈지 그건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확실한 건 이거예요.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로 넘어갈 때 가만히 있겠느냐? 아니겠죠. 벨리업 같은 경우는 3월, 4월, 5월까지 해가지고 이벤트가 계속 남아있어요. 그러면 이 이벤트들을 다 녹일 때까지는 더 올라갈 수 있겠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된다면 지수, 코스피 지수가 2,800이든 2,900은 더 올라갈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 쪽으로 보셔야지 돼요. 자동차 부품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자동차가 쉬고 있잖아요. 기아, 현대차 쉬고 있죠. 조정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자동차 부품도 같이 움직임을 둔화될 수밖에 없겠죠. 반도체 올라갈 때 소부장도 같이 올랐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올라갈 때 소부장도 같이 오르잖아요. 얘네가 쉬면은 같이 쉬는 거예요. 요거를 우리가 이해하면은 모든 것이 해결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생각합시다.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쪽 걸 사고 싶어. 제약을 하고 싶어. 바이오를 하고 싶어. 많이 올라가는 거 사고 싶어. 사셔도 된다고. 자신이 있으면. 근데 이거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뭘요? 내가 모든 상승 주식을 다 가지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잘하는 쪽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실 제약바이오 쪽은 그다지 선호하지 않습니다. 제약바이오 쪽은 일단은 특히 제약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괜찮은데요. 바이오 같은 경우는 적자 기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부분 적자죠.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한 부분들이 뭐 임상시험, 그 다음에 뭐 신약 개발,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대부분 나타나잖아요. 그쪽은 저는 잘 믿지 않아요. 어떤 식으로 바뀔지 모르거든. 또 신약이 개발이 됐다고 해서 그거 진짜로 뭐 엄청난 실적으로 돌아온 경우도 나는 잘 못 봤어. 셀트리온이나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실제로 실물을 가지고서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괜찮다고 판단되는데 그렇지 않은 제약바이오들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급등하는 부분들을 대체적으로 보게 되면 뭐 임상시험 들어간다더라. 아니면 뭐 어디랑 협업이 됐다더라. 뭐 아니면은 뭐 했다더라. 이런 건데 그러고 나서요. 시들해져요. 왜냐면 그것을 또 이어갈 수 있는 부분이 없어. 임상은요. 대체적으로 1상, 2상, 3상 그다음에 마지막 실험까지 들어가서 뭐 이거 4상으로 합니까? 여기까지 가잖아요. 제품화 시키는 자리까지. 시간이 무지하게 걸리거든요. 1상 끝나는데 몇 년, 2상 끝나는데 몇 년, 3상 끝나는데 몇 년이에요. 이게 뭐겠습니까? 이 기간 동안에 시들해진단 말이에요. 그 올랐다가 또 줄줄줄줄줄 올랐다가 줄줄줄줄줄 올랐다가 줄줄줄 근데 이렇게 올라갈 때 굉장히 크게 뛴다는 거지. 이런 재료들이 나올 때마다 크게 뛴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볼 때는 많이 올라갈 때 원래 여러분들은 내려가는 건 보지 않잖아요. 네. 내려가는 건 보지 않죠. 내가 팔고 나서 여기서 팔았어. 팔고 나서 이렇게 곤두박질 치고 내려가는 것들은 보지 않죠. 신경을 안 쓰잖아요. 근데 올라가는 것만 보고 배가 아파하지. 그래서 사람들은 이 편향적인 눈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딱 둘러보면은 사실 내려간 종목들도 굉장히 많고 그지 같은 종목 굉장히 많거든. 근데 올라간 애들 있잖아. 올라가야 돼. 이런 애들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뉴스에서 이런 것만 다루죠. 이런 뉴스, 이런 뉴스, 이런 뉴스를 가지고서 올라갔다더라.
그럼 '야 저거 내가 샀으면 대박인데.' 자꾸 여기서 포지션 잡게 돼.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해 봐요. 저는 급등주를 여러분들의 어떤 그 포지션에 포함시켜 가지고 매매하는 그런 훈련을 했습니까? 아니면 아니면은 뭐겠어요? 아니면 뭘 했을까? 훈련을 했을까? 아니면은 여기에 대한 매매를 그동안 꾸준하게 해 왔을까? 그걸로 수익을 계속 보고 있었을까? 그럼 여러분들은 장기 투자가 아니라 단기 투자라든지 재료에 의한 투자라든지 기술적 분석에 의한 투자라든지 이런 게 어울리는 사람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런 거는 쥐뿔 하지도 못하는데 해본 적도 없고 한 적도 없고 그런 것도 없는데 그냥 수익 나는 것만 보고 '와 대박.' 이 생각만 하는 거잖아. 이러면은 그냥 마탱이 가는 거거든요. 왜냐면 내가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들어간다는, 그러니까 초보 투자자분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이 나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럼 "성투자야 네가 해 주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실지 모르지만 저도 이런 거 분석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별로 그다지. 네. 저는 제가 잘하는 분야가 있다고 그랬죠. 저는 뭐예요? 밑에서 추세가 돌아설 때 매수하는 거. 모든 급등주들은 다 이런 자리에 나와요. 근데 이 자리를 내가 못 보고 지나쳤다. 왜냐면 사실 HLB 같은 거 보세요. 이것도 밑에서 돌아가는 자리가 분명히 나왔어. 잘 봐요. 여기 돌아서는 자리 나왔죠. 작년 11월, 12월이에요. 요 자리. 그럼 HLB 이때 샀어도 되지 않겠느냐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왜냐면 요거 보세요. 우리가 그동안 계속 얘기했었던 부분들 있잖아요. 바닥도 잘 잡아낸 데다가 이제 이평선 돌파해 가지고 넘어갔으니까 이 자리 매수 타이밍 아니냐. 3만 원대 초반. 응?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런 거. 이런 것들을 보시면은요. '어? 사도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되는데 사실 기업 분석 들어가면 적자지. 그럼 이거 애매하잖아요. 그런데다가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요런 위치, 이 종목을 지금 내가 매수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잖아. 왜요? 이거는 포지션이 나오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보면은 위쪽에 저항대가 굉장히 많은 종목입니다. 그래서 5만 원대도 저항도 걸려 있는 상황이 하고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들어가지 않은 이유는 내가 여기서 뭘 했어요? 작년 연말에 뭘 했어요? 배당주라든지 그다음에 전기 저 뭐야 그 반도체 AI 쪽으로 많이 들어갔잖아. 자동차, 현대차 이런 거 들어갔잖아요. 나는 그런 쪽으로 들어가는 게 맞다 이 얘기죠. 자, 똑같은 종목이 있어요. 적자가 있고요. 흑자가 있어요. 근데 둘 다 바닥이야. 뭘 살 거예요? 흑자 기업이 있고 적자 기업이 있어요. 근데 둘 다 바닥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자, 현대차를 봅시다. 현대차는 실적이 굉장히 좋대요. 근데 작년 11월, 12월에 바닥을 찍고 넘어가는 모습이 나타났어.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은 현대차를 살 거예요? 아니면 HLB를 살 겁니까? 나는 현대차를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대차를 산 거잖아요. 이게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19만 원이라는 그 가격을 얘기한 게 그때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매수한 거지. 그게 맞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저는 이런 기술적 분석이나 아니면 기타 여기에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모두 다 성납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매수해서 들고 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을 매수하는 게 나는 맞다고 생각해요. 저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적자잖아. 이 기업 내용 보셨어요? 기본 적자잖아. 근데 재료가 있으니까 계속 올라가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식으로 봐줘야 돼요? 보세요. 실적 내용도 보세요. 물론 실적이 전부 다는 아닙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뭐 계속 적자잖아요. 매출도 안 나오잖아. 근데 이런 기업이 막 올라간다고 해서 나는 사지 않아요. 타이밍이 나왔다? 그러면 내가 한번 관심은 가질 수 있어. '어 이거 좀 돌아서나 보지?'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어. 근데 이런 건 사지 않아요. 그러니까 난 이런 거 부러워하지 않아. 그죠? 그러니까 '아니 저 때도 타이밍이 굉장히 좋았는데 왜 안 샀을까?'라고 생각하면은 이거는 기술적 분석으로만 접근이 되는 상황이잖아요. 이거 어떻게 분석할 건데? 뭘로 분석할 거야? 왜 샀을까? 아 타이밍이 좋게 나와서. 흐름이 나와서. 그 기술적 분석이에요. 기업 내용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겠지? 왜? 물론 이제 뭐 어떤 재료가 있을 거예요. 뭐 신약이 지금 승인을 받을 거예요. 등등등 여러 가지 이런 기대감들을 가지고 있었겠지. 근데 그거 가지고는 주식 매수하지 않습니다, 저는. 왜냐면 물론 안전하게 해서는 투자가 그러니까 이게 모두가 되지는 않아요. 근데 요런 포지션들은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 되는 위치야. 근데 내가 만약에 지금 현재 시장이
여유가 있었다. 그렇다면 샀을 수도 있어요. 근데 작년 11월, 12월 같은 경우는 무슨 때입니까? 여기잖아요. 연말 랠리가 나올 때지만 무슨 시기였어요? 11월, 10월, 11월 이럴 때는요. 장이 아직도 밑바닥에서 헤매고 있을 때야. 그래서 제가 그때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기에서 해야 되는 것은 뭐다? 포트폴리오의 정비, 수익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여러분들이 계좌를 플러스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지. 그래서 지금 플러스로 넘어가 있으니까 이제는 별별 생각이 드는 거야. 왜 저런 건 나한테 없을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기간 동안에 저런 주식을 따라다니면서 계속 매매했으면 아주 쪽박을 쳤을 거야. 올라간 결과물이 그렇게 보이는 거지. 저런 위치에서 떨어진 종목들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들도 다 저런 위치에서 샀을 때 떨어진 것들 많이 있지 않아요? 같은 실수를 반복할 수 없어요. 10개든 100개든 간에 그중에서 당연히 뛰는 애들이 생길 수 있어요. 같은 애들이 있지만. 네. 그래서 제가 해드린 방법은 그거잖아요. 자, 확실하게 갈 수 있는 거 잡읍시다. 확실하게. 밑에서 모아가지고 움직이는 거. 뭐 그게 AI가 됐든 반도체가 됐든 자동차가 됐든 확실하게. 대신에 비중을 더 많이 실차 이거지. 비중을 곱하기 2를 하든 3을 하든 많이 실차 이거지. 그럼 이게 50%의 수익이 나오게 되면 곱하기 2 하면 100이고 3 하면 150%야 이 얘기입니다. 그죠?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근데 지금 보시면 자 대형주 쪽에 관심이 쏠렸잖아. 근데 저런 쪽으로 딱 넘겨주면 여러분들도 지금 느낌이 드실 거 아니에요. 와 저기 죽이는데 저거 저럴 때 샀어야 되는데 지금에 쫓아갈까? 아니면 다른 거 반도체 뭐 바이오 쪽 뭐 있나? 제약 쪽 뭐 있나? 이제 뒤적거리기 시작한다고. 관심이 그쪽으로 가. 왜냐면 이런 고리타분한 대형주나 이런 쪽보다도 저렇게 빠르게 움직이는 종목에 더 많이 눈길이 가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의 관심이 삼성전자 하이닉스로 막 모여 있다가 어떻게 될까? 싹 빠져나가겠지. 코스닥은 올라가잖아요. 재밌잖아. 재밌잖아요. 이거 싹 빠져나가겠지. 그럼 얘네들 뭘 준비할까? 조금만 던져도 그냥 분위기 달라져요. 매수를 이만큼씩 하다가 조금 팔잖아요. 그러면은 야 판다. 주가 안 올라가잖아요. 야 조정이다. 끝났다. 팔자. 넘어가는 거예요. 그 외국인들이 오늘 조금 사줬잖아요. 물량 많이 산 것도 아닙니다. 조금씩 사줬어. 그러니까 걔네들 막 올라갈 때 막 그런 거 힘발 붙여가지고 올라가니까 어떻게 돼요? 와글와글 바글바글 지금 엄청날 거다는 얘기지. 글쎄요. 선거 전에도 주가 변화가 없는데 선거 이후라고 주가 변화가 있을까요? 요즘에 뭐 정치주들 그렇게까지 저거 할 부분은 없을 것 같은데요. 결론은 제가 해드리고 싶은 말씀 그거예요. 가던 길 그냥 가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하는 거, 여러분들이 주려고 생각하는 거 그것만 잘 지켜서 가세요. 여러분들이 사고 싶은 종목을 마음껏 사는 시기는 지금이 아니야. 지금 상승장으로 넘어가느냐 지지선 나오느냐 그 여부를 우리가 따지고 있는 거잖아요. 이제 상승장 넘어가는 거 이제 막 첫발 띄었잖아요. 상승장이 본격화되기 시작하면요. 대부분의 종목들이 다 잘 올라갑니다. 네. 잘 올라갑니다. 잘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시점에서는 대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일단은 내 거 주력으로 가는 거 잘 해놓고 그 다음에 다른 것들 관심 가지시면 되거든요. 지금 내 계좌가 뭐 엉망인 상태인데 여기서 뭐 다른 걸 가지고 움직여야 돼. 이건 아니죠. 네. 근데 기술적 분석을 우리가 좋아해야 될 수도 있는 위치가 있어요. 이번에 알테오젠 한번 봅시다. 알테오젠을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죠? 네. 상승의 초입은 항상 비슷한 위치에서 시작됩니다. 이거는 급하게 올라가는 바람에 매수 타이밍이 안 좋겠지만 비슷한 위치로 항상 만들어지거든요. 이평선 수렴 이후에 넘어가는 자리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것도 보시면 적자 기업이야. 아 지랄 같은 주식이네. 하지만 지금 많이 올라갔죠. 자 요런 모양새가 일단 잘 봐요. 여기 지금 역배열이었어요. 역배열. 이거 지난 코로나 때 많이 올랐다가 아주 작살난 주식이었잖아요. 그 다음에 저점 잡고서 분명히 전환점이 나타났죠. 전환점이 나타났는데 이 전환점이 나타난 포인트는 뭐겠습니까? 네? 여기서 분석이 안 되는 주식이 올라가는 거는요 이유가 없기 때문이야. 재료를 가지고 올라간 건데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이렇게 위치한 자리에서 넘어가는 걸 이제 알고 있어. 충분한 교육을 통해서. 그 올라갈 때 보면은 사람들이 막 달려들어요.
너무 급등하면 사지 마세요라는 절대적인 어떤 포인트를 가지고 있지만 그런 것들이 없는 사람들은요. 올라간다 싶으면 그냥 무지성으로 달려들어요. 그냥 막 사는 거예요. 그래서 수익 나면 좋아요. 그게 점점점 퍼져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더 크게 올라가죠. 개인들이 좋아하는 건 이런 겁니다. 적자 이런 거 하나도 보지 않아요. 나중에 주가 떨어지면 그래서 손해보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물리려면 이런 데 물려라 이건데 사실 확실성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네? 확실성이 많이 떨어지잖아. 지금 이런 자리가 돌리고는 있는 자리지만 매수를 해도 되는 위치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 분석을 했을 때 적자 기업인데 이슈 어떻게 할 거야? 라는 식으로 넘어가는 거지. 이거 말고도 살 기업 굉장히 많은데 라는 식으로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것도 보세요. 연간 실적이 지금 적자예요. 계속 적자지요. 물론 올해부터 흑자 나온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근데 계속 적자잖아. 이거를 내가 저 위치에서 과연 살 수 있을까? 그 위치가 언제야? 작년 여름입니다. 작년 여름이요. 요 돌파가 된 자리가 작년 7, 8월이라고. 이때부터 매수를 했었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부분은 개인들이 실질적으로 잡고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보통 개인 투자자는 이럴 때 넘어갈 때 이럴 때 많이들 사가지고 중간 단계를 먹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매매를 선호하시는 분들은 하셔도 됩니다. 네. 하셔도 돼. 하셔도 되는데 이거는 뭐 분석 자체가 안 되잖아요. 뭐 아니 적자 기업이 이렇게 올라가는 게 말이 돼? 그게 정말 이렇게까지 수익이 나와? 그런 거 상관없는 거야. 그냥 막 올라가면은 그냥 막 달라붙는 거야. 그래서 주가가 올라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항상 어떻게 했어요? 매도의 포인트는 뭐라고 그랬죠? 기본적 분석이나 기업 분석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죠. 추세가 변화되는 자리에서 매도를 쳐야 된다. 네? 추세가 변화되는 자리에서 매도를 치는 것이 정답이에요. 그 매도는 기술적 분석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처음에 정하시면 돼. 나는 적자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고 일단 기술적 분석에서 넘어갈 때 위치를 무조건 사야 되겠다 하는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건드려서 매수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난 지금은 아니죠. 저는 이런 거는 상승장에서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건 매매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는 이런 거 바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뭐 세력을 좋아하시면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그러면은 이런 거 사실 때 기업 분석 따로 안 들어가셔야 돼요. 이런 거는 기업 분석이 안 되거든. 2조를 벌든 10조를 벌든 벌 거란 얘기야. 근데 지금 실적이 이렇게 나오냐고. 안 나오잖아. 중요한 건 그거예요. 앞으로 나도 앞으로 10조 벌고 워렌 버핏보다 부자 될 사람이요. 그럼 나한테 뭐 할 거요? 아니잖아. 그거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앞으로 돈 잘 벌 회사야. 그거는 의미가 없다니까는. 지금 당장, 이거 보세요. 시총이 11조야. 지금 11조인데, 회사가, 그래서 뭐 일단 돈을 벌었다 이거야. 돈을 벌었는데, 매출이 750조야. 1000억도 안 나와. 영업이익이 100조야. 그럼 뭐 내년도까지 잡는다 쳐도 800억, 100억, 800억. 그 다음에 1500억. 이렇게 하면 뭐 어떻게 됐습니까? 뭔가 뭘 기준으로 적정 주가가 40조냐고. 그거를 여러분들이 말할 수 있어야 돼. 나는 이런 거 부분 보면 이게 지금 뭐 자본금이 있어, 뭐가 있어, 뭐 지불 아무것도 없는데 왜 40조가 나와야 되는데? 왜 40조가 나와야 돼요? 모르잖아. 모른다고. 아니 알테오젠 뭐 그거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해서 저렇게 뭐 기술 수출해가지고 그게 뭐 얼마 됐다. 그게 뭐 어쩌라고. 2조 번다고 이게 지금 그렇게 되겠습니까? 40조가 돼야 돼? 아니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거는 분석 자체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위치는요. 그런 어떤 기대감이나 그런 것들을 가지고서 사람들이 올린 거란 말이죠. 기업이 자기의 포인트를 가지고 올라간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분석하지 않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거는 기업 분석으로 이 포지션을 가지고 진행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기업의 그런 가치를 가지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얼마나 이것에 환호하고 있는지, 열정적으로 달려드는지 그런 걸 가지고 들어야 돼. 매수가 얼마큼 들어오고 있는지, 신용이 얼마만큼 쌓이는지 이런 것들로 가셔야 됩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런 부분을 보셔야지 돼요. 그러니까 많이 올라가는 주식에 열광하지 마시고 내가 하는 종목을, 내가 자신 있는 종목을 가지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거 끝까지 매수해서 가지고 갈 자신이 있다. 그러면 나는 상관없어요. 뭐 하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런 것들이 원래 나의 스타일이야. 그러면은 뭐 하시는 거지. 근데 이건 저의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만약에 흑자가 나는 기업이야.
아니면 뭐 등등 이런 건 있을 수 있어. 자, 만약에 이제 뭐 감염병이 생겼어. 그래 가지고 감염병에 대한 부분들을 내가 미리 알고 있었어. 그래 가지고 네. '아 이게 지금 수혜를 입을 수 있을 것 같아.'라고 한다면 매수가 들어가도 괜찮겠지. 예전에 우리 현대바이오 매수할 때 현대바이오도 진짜 그지 같아요. 예. 근데 이거 기억나시죠? 700% 수익이 나왔죠. 이게 그지 같은 주식입니다. 근데 이것을 매수해서 여기서부터 매수해서 요것도 지금 바닥권이잖아요. 근데 이 당시는 뭐가 있었을까? 주가는 일단 상승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지만 이런 어떤 그 바이오에 대한 어떤 포지션들이 조금씩 움직일 수 있는 단계들. 그죠? 그다음에 코로나에 대한 그런 영향력들 이런 것들. 이게 매수가 여기 들어갔었던가요? 네. 그러면은 백신이나 치료제에 대한 부분이 있을 때 그런 걸로 가지고 진행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수익이 발생되는 상황을 만드는 거고 주가가 떨어질 때까지 진행해서 매도를 들어갔던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가능성이 있어. 마이너스 적자 기업이라도 지금 당장 앞에서 훤하게 보이는 그래서 업종 분석이 중요한 거거든. 근데 멀리 있는 거야. 앞으로 뭐 한 10년 후에 실적이 이 정도 될 거야. 이거는 아니지. 임상 2상, 임상 3상 이런 거 저는 믿지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주가가 올라갈 수 있지만 저는 올라가면 이런 것 때문에 올라가면 팔으라고 그래요. 왜? 임상 2상 성공 안 하면 또 몇 년 있어야 돼. 3상 들어가려면. 3상 이거 들어갔어. 오케이. 성은 되려면 또 몇 년 있어야 돼. 여기서 안 돼버서 나가리 돼버리면 작살 나는 거거든. 나는 이거 몇 년씩 기다려가지고 불확실한 것에 투자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바이오 종목군들은 웬만하면 투자를 잘 안 합니다. 신라젠 작살 났지 뭐. 그죠? 신라젠 작살 났어. 신라젠도 그때 여기서 간암 치료제 그거 할 때 팔으라고 이게 광기거든요. 이렇게 올라가다 떨어질 때는 뒤지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많이 저거 합니다. 많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런 것들 자신이 있어 하시는 분들은 하셔도 괜찮아. 뭐 그거 말리지 않습니다. 그거는 어차피 개인의 자유야. 왜냐면 나는 기술적 분석에서 아주 특화된 눈을 가지고 있어. 감이 아주 좋아. 나는 사는 종목들은 기술적 분석을 봤을 때 다 올라가. 라고 한다면은 말리지 않습니다. 적자든 뭐 관리 종목 기업이든 뭐 상관없습니다. 수익만 나면 장땡 아니야 어쨌든. 나는 이쪽에서 굉장히 잘해. 단타 투자 잘해. 이런 투자 잘해라고 하시는 분들은 괜찮아요. 근데 나는 이런 거 못 하겠어요. 왜냐면 아니 좋은 주식 많잖아. 솔직히 얘기해서. 좋은 주식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장이 이제 막 시작하는 초입이기 때문에 대형주만 가지고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계좌를 끌어올릴 수 있는데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플러스 알파를 더 크게 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난 이게 자신 있는 투자라고 한다면 말릴 생각 없습니다. 네. 하요 관계 있잖아. 신라젠도 많이 갔었잖아. 셀트리온도 많이 갔었다가 떨어졌고. 네. 다 떨어지긴 했죠. 네. 셀트리온이 이제 가장 저거였지. 셀트리온을 보면은 이게 이것도 이거는 그래도 그나마 좀 괜찮아. 이거 보시면 이것도 이렇게 막 그냥 올라간 거죠. 이게 뭐라고 했지? 먼시마였지? 네. 이제 그 이후부터 이제 계속 절고 있는 거긴 하죠. 이제 왜냐면 이제 저거가 될 상황이 됐죠. 이제 정체 상태에 들어갈 만한 그런 성장 동력이 많이 떨어질 수 있는 또는 주가가 많이 올랐던 그런 상황이 좀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들어간 거죠. 네. 지금 이것도 여전히 뭐 열심히 하려고 해요. 네.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실질적으로 실체가 있잖아. 그래서 실적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래도 올라가는데 뭐 어느 정도 이제 인정을 좀 해줄 수 있는 거지. 네.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바이오, 임시마, 뭐지 뭐 트록시마 뭐 이런 거 있죠. 이 바이오 쪽은 항상 좀 조심하시고 제약도 마찬가지. 네. 제약도 마찬가지. 제약도 실질적으로는요. 주가가 막 급등하거나 그럴 만한 이유는 없어요. 네. 그럴 만한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위치로 들어가셔야 돼요. 이게 부강약품 이런 것들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도 자기들이 뭐 하고 있는 거. 근데 이런 것들도 지금 보면은 뭐 자사주 저거 한다고 막 급등하고 막 이런데 포지션이 이렇게 나오는 자리가 되니까 뭔가 위치가 만들어지니까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다가 호재 터지면 달려드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매매를 그다지 권장하고 싶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뭐 많이 올랐죠. 네, 옛날 많이 올랐는데 지금은 네, 영 애매하지 않습니까?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해요. 뭐 명문제약 마찬가지예요. 명문제약도 이것도 뭐 지금 계속 괜찮은데
이거 뭐 예전에 뭐 저거 에볼라냐 뭐 그 뭐야 에볼라야 뭐 있잖아요. 모기. 자 지카 바이러스. 그 지랄한다고 이게 모기 뭐 이게 살충제인가 만든다고 해 가지고 주가 올라가고 코로나 때도 올라가고 막 그랬는데 뭐 결국 이렇죠. 네. 그다음에 여러분 조심해야 되는 거 진원생명과학. 이게 이런 나중에 뭐 병이 또 생기면 진원생명과가 또 올라갈 거예요 이렇게. 네 에볼라 그다음에 지카 바이러스 이번에 코로나 뭘 한다고 하는데 뭐가 나오는지 도대체 모르겠어.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걸 잘하시는 분들은 하셔도 됩니다. 돈 버는 사람 많잖아요. 진원생명과 이럴 때 초기에 사 가지고 돈 왕창 번 사람들 많죠. 시젠도 마찬가지야. 네. 시젠도 마찬가지. 지금 나는 이거 돌리고 있는 모습이지만 여기서 얼마나 큰 수익이 나올지는 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이게 16만 원, 15만 원 여기 고점 찍을 때 어디까지 내려간다고 했어요? 원상복귀 2만 원까지 내려간다고 했죠. 딱 2만 원까지 찍었죠. 이 이후부터는 이제 원래 있었던 가격대니까 이제부터는 뭐 주가가 크게 뛴다기보다도 이 자리를 지켜줄런지 아니면 말 건지는 모르겠어요. 이제는 몰라. 근데 여기서 이제 모였으니까 뭔가 되돌림이 좀 나오든 뭐가 나올든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딱 그거예요, 그냥.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죠. 근데 여기서 왕창 매수들을 하셔 가지고 이제 이것이 뭐 어마어마하게 뛸 것이니 엄청나게 될 것이니 등등등 뭐 여러 가지 말도 많았죠. 그래 갖고 뭐 떨어질 때마다 더 산다. 이런 거 너무 많았어. 신라젠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거는 네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바이오나 제약이 무조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타이밍을 잘 잡고 흐름을 잘 타면 괜찮아요. 제가 매수한 종목도 있어요. 저도 뭐 세포 치료제 쪽 종목 하나 사 가지고 지금 수익을 보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많이 사지는 않습니다. 뭐 한 두세 번 고런 정도 사 가지고 가는 거지. 근데 많이 살 이유는 없어요. 왜냐면 뭐 그 종목들이야 뭐 어쨌든 일단 기대감이 있고 하니까 매수가 들어가는 거지만 실제로 이 종목군들이 여러분들한테 뭔가 대단한 그런 어떤 기대치를 준다든지 그런 쪽으로 보기는 좀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예. 일단 다리만 걸치고 있으면 돼요. 그다음에 많이 하지 마시고 그쪽으로 집중하지 마시고. 아시겠죠? 네. 몰라. 잘 아시는 분이면 그 알아서 분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넥타이 공장이요. 이렇게. 그걸 넥타이 공장을 하잖아요. 넥타이 이렇게. 예.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네.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잘하는 것을 하세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걸 하시고 잘하는 걸 하십시오. 뭘 자꾸 봐 달래 못 봐 준다니까는. 종목 분석 안 되는 거 몰라요? 왜 자꾸 물어봐? 기술적 분석 특강이 아니라 여러분들 지금 시장이 기술적 분석을 봤을 때 그렇게 돌아서고 있잖아. 이 기술적 분석으로 봤을 때 추세 전환이나 이런 것들만 보면 매수 포인트가 나오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야. 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정석적인 주식만 매수해 가지고 언제 돈 벌 거냐. 그런 얘기해요. 왜냐면 급등주는 개인들이 미쳐버리는 관계에서 나온다. 설명이 안 된 주식한테 나온다.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그러니까 적당히 안정적인 주식과 위험한 주식을 섞어 가지고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잖아. 근데 나는 이걸 못 하겠어. 솔직히 말해서. 저도 이렇게 급등하는 주식들 막 다루고 막 그냥 이렇게 막 쪼개 가지고 막 하면 여러분들 뭐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익률이나 이런 것들을 뭐 자랑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해. 네. 근데 이거는 솔직히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의해 드리거나 그런 것들 보시면 자 기업이 어떻게 성장하는지 그다음에 어떤 식으로 주가가 상승하는지 여러분들이 물러도 괜찮은 주식은 어떤 것들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 말씀드리잖아요. 근데 그런 주식들은 사면은 사실 물러도 나는 걱정하지 않거든. 실적이 좋아지고 있거나 성장을 하거나 이런 것들은 전혀 걱정하지 않아요. 내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조정 들어온다고 걱정하는 거 봤어요? 그런 거 없잖아. 현대차 조정 들어간다고 걱정하는 거, 안 올라간다고 걱정하는 거 봤어요? 그런 거 없지. 휠라홀딩스 뭐 좀 떨어진다고 걱정하는 거 봤어요? 그런 거 없어요. 떨어지면 더 사야지. 그 타이밍을 노리는 거지. 근데 적자 기업인데 주가가 많이 올라서 떨어지기 시작하면 어디까지 떨어질지 몰라. 왜냐면 기업의 가치가 어느 정도에 형성될지 모르거든.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거. 이런 거.
신정심님 슈퍼채팅 고맙습니다. JUNGSHIK-SHIN님 슈퍼채팅 만원 감사합니다. 조언 감사합니다. 이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수익을 잘 내고 하는 것은 이제 상승장이 본격화됐을 때 여러분들이 마음껏 하셔도 돼요. 상승장이 본격화되면은요, 마이너스 기업, 뭐 적자 기업 이런 거 잘 신경 안 써요. 그냥 대체적으로 그냥 분석만 잘 맞으면 개인들이 돈을 가지고 막 들어오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하는 경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큰 의미는 없어요. 근데 지금처럼 불확실한 장이 나오거나 변동성이 생길 수 있다 그러면은 단기적으로 급등하는 건 참 좋은데 떨어질 때는 미친 듯이 떨어지거나 변동성을 보이거나 그냥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그런 쪽도 감안하고 리스크 감안해서 수익 많이 내고 싶다 그런 분들은 그런 거 하시는 건 저는 말리지 않습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잘할 수 있는 거라는데 내가 뭘 하겠어. 근데 내가 잘하는 것은 무엇이다?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듯이요. 이번에 4월달 특강도 그렇게 준비될 거예요. 상승 추세를 만들어내는 그런 차트 기법, 그 다음에 업종 분석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를 어떤 식으로 하면 이제 잘 솎아내서 전략을 좀 바꿔볼까라는 거, 뭐 그런 쪽으로 해서 강의를 해드릴 건데, 저는 딱 이거예요. 시장을 일단 분석해, 나는 시장을 분석해요. 그 다음에, 시장 분석한 다음에, 여기에서 맞는 업종을 골라요. 그리고 여기에서 맞는 종목을 고릅니다. 근데 이 중에도 많은 종목이 있겠죠. 제가 관심 종목으로 뽑아놓은 중에서 급등하는 것들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런 걸 안 사는 이유는 뭐냐? 모든 조건이 맞아떨어졌어도 기업이 실적이 애매하거나 상황이 이상하다 그러면 저는 안 사거든요. 네? 그런 쪽으로 가는 거지. 쓸데없는 소리 자꾸 하지 말라고. 뭐 연매출이 1억이든 2억이든 그게 뭐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건 어차피 관심도 없는 거고. 저는 이 분석을 선호합니다. 시장이 일단은 내가 투자할 만한 시장이 나와줘야 돼요. 그래서 저는 하락기에서는 종목 숫자를 늘리는 것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매수해볼 만한 종목도 있어요. 왜냐면 내려가지만 이 중에서도 상승한 종목이 있겠죠. 보세요. 전쟁 때문에 주가가 떨어졌어. 근데 이것 때문에 수혜받는 애들 누가 있겠어요? 석유, 에너지 관련주도 수혜받았었죠? 전쟁 관련주 해가지고 지금도 있겠지만 뭐 방산주도 올라가는 모습도 지금도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근데 조선주들도 영향받았죠. 그래서 조선주도 한번 올라가는 모습이 있었잖아. 그런 부분들을 보면은 얘네들 쪽에서 또 접근이 가능한 거지. 근데 상당히 제한적이지. 대부분의 종목들은 다 내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이 안 좋을 때는 포트폴리오 수를 줄이는 게 좋습니다. 시장이 횡보할 때는 뭐예요? 살아나려고 하는 업종을 골라줘야 돼. 살아나려고 하는 업종을 고르면서 그쪽에서 잡아가기 시작하면 종목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할 거예요. 자, 지금은 바닥을 찍었다. 더 나빠지는데 이제 시작이 되기 시작한다. 매수가 어느 쪽으로 들어오는지 그런 것들을 살펴보시면은 주도가 나오게 되잖아요. 그때 잡은 애들이 뭐예요? 전차 군단이잖아요. 그래서 반도체,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거기에 포함이 돼서 매수가 들어가기 시작했고 지금까지 넘어온 거잖아요. 그리고 얘네들은 어떻게 해요? 비중을 많이 실어주는 거야. 왜? 개별주처럼 수익이 나올 수 있게끔. 4월 23일 예정입니다. 4월 23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저귀를 살 시간은 충분하겠지? 네. 기저귀 일단 사. 기저귀를 사놔요. 미리미리 준비해야 돼. 그때 가서 준비하려면 늦어. 네.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에다가 얘는 안정적이니까 비중을 좀 많이 실어도 되잖아요. 대형주니까. 삼성전자가 망하는 거는 전 본 적이 없어요. 하이닉스를 망하는 거 본 적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생각했어요. 곱하기 한 2, 많이 하면 곱하기 3 이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수익을 하이닉스로 나는 100% 정도 노리겠다. 지금 7, 80%씩 나왔잖아요. 근데 지난번에 보니까 한 90% 나온 분도 있대. 네. 이게 원래 8만 원대에 산 거라서 17만 원 넘어갔으면 100% 넘어가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100% 넘어갔다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내가 비중을 다른 것보다 2배 또는 3배 샀다 그러면은 이거 200%, 300%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HLB가 밑에서 3만 원부터 시작해가지고 11만 원 갔는데 이거 350%잖아요. 큰 차이가 안 나. 네. 큰 차이가 안 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어떻게 전략적으로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개별주처럼 수익을 낼 수도 있고 계좌가 빠르게 수익이 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나는 종목들이 있어도 괜찮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얘네들이 마이너스가 났지만 이 여기서 마이너스 나는 종목들 한꺼번에 다 회복하기 어렵다고 그랬죠. 얘네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가만 놔둬도 된다고. 왜? 얘네가 더 내려가 가지고 손실이 난다고 하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손실 금액이 더 커질 이유도 없고, 얘네들이 올라오면은 미비하지만 그래도 좋아질 테니까 여기서 더 나빠질 게 없는 거야. 근데 여기서 플러스 난 종목이 더 커지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그냥 다 만가하고도, 만가이라고 하는 거 맞습니까 이거? 네. 만회하고도 남는 거지. 만회하고 남으면 어떻게 됐어요? 계좌가 플러스로 가는 겁니다. 계좌가 지금 플러스잖아. 그렇지 않아요? 계좌가 그래서 플러스가 났잖아요. 그냥 그거예요. 포트폴리오나 주식 전략이나 굉장히 간단하게 하시면 돼요. 내가 시장에는 모든 종목들을 다 관여하려고 그러고, 모든 올라간 주식, 급등하는 주식, 어디는 수익이 이빨이 터졌대더라, 엄청 터졌대, 이런 거 가지고 하시면은요, 여러분들 피곤해서 못합니다. 어차피 사지도 못하지만, 사지도 못하는 거 가지고 저런 거 해야 되는데, 저런 거 해야 되는데 하다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못나 보인다고. 상승했다가 조정이 들어가면 이것 자체로 스트레스 받아. 그래서 팔아버린다고. 나도 모르게 팔았어. 매도 체결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주식이 없어져 버려. 없어지고 나면 어떻게 돼요? 그 돈 가지고 엉뚱한 거 사지. 돈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잘하는 쪽으로 가시면 돼요. 나는 급등주 이런 포지션 잘한다. 그럼 이쪽에 비중 많이 실어서 하시면 돼요. 그럼 그걸로 돈 많이 벌겠지. 나는 이런 거 못하겠다 이거야. 왜냐면 분석이 안 되니까. 나는 여기에 대해서 자신 있게 실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방법대로 하시는 분도 있고 안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 저는 종목 숫자에 대해서는 그다지 관여하지 않습니다. 종목이 많아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것은 상승장일 때 이야기지만 지금 저는 종목수 제한했다가 이제 조금씩 풀고 있어요. 신규 종목을 조금씩 매수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매수하는 것들이 당장 수익이 날 거라 생각하지 않아요. 대신에 1년에 30이든 50이든 100이든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는 것은 시장에 미쳐서 돌아가는 환경만 만들어주면 되거든요. 그 환경이 2024년, 25년도가에 형성이 될 거란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숱하게 말씀드렸죠. 시장이 왜 올라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그러면 그걸 가지고서 우리가 판단하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미리 사놓고 있으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할 거는 기다려주는 거야. 그리고 상승장이 계속 진행되면 주주로서 수익을 내면서 발생되는 금액이나 또는 이번에 4월 달에 배당금 나오면 또는 이제 매달 집어넣는 돈을 잘 못해가지고 그런 가능성 있는 종목들 사놓고 그냥 계속 사주는 거예요. 지금은 장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거는 적자 기업이 아니라 흑자 기업이고 실적도 좋아지고 있는데 주가가 이상한 애들 있잖아요.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데 주가가 계속 처박히고 있던 것들. 이런 것들은 지금 못 사거든요. 못 사지는데 이렇게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데 얘네가 이게 돌아서고 있어. 이거 사줘야 되는 거예요. 좋아지고 있는 거니까. 자, 주가가 돌아서고 있는데 실적이 안 좋아. 사지 마세요.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데 주가가 내려가고 있어. 사지 마세요. 뭘 사야 돼? 실적이 좋아지면서 주가가 돌아서거나 이거밖에 없지 뭐. 네. 그죠? 실적이 좋아지면서 주가가 돌아서는 거. 이것만 사면 돼요. 많이 올라간 거 건드리지 마시고 팔아먹고 나서 올라간 거 건드리지 마시고 신경 쓰지도 마시고 배 아파하지도 마시고 주가가 충분히 조정을 받았다 생각해 뭐 잊어먹고 있다가 다시 봤더니 많이 조정받았네 살펴봐요. 뭐 때문에 조정받았지? 실적은 어떻게 계속 좋아지고 있나? 그렇다면 일시적인 부분인가? 돌아서는가? 확인하고 매수하시면 되거든요. 사람들이 주식 격언이나 이런 데서 가장 많이 보는 게 뭡니까? 대중이 가자는 뒤안길에 꽃길이 있다. 군중과 반대로 가라. 다른 사람과 다르게 생각해라. 역발상으로 생각해라.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 다 모아보면 뭐겠어요? 주가가 오르기 전에 사란 얘기야. 쉽게 얘기하면. 많이 올라간 다음에는 생각하지 마시고 오르기 전에 주식을 사란 얘기예요. 오르기 전에 주식을 살 수 있는 조건은 뭐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오르기 전에 주식 살 조건은 뭐겠어요? 물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막 망했어. 사업을 하다가 망해가지고 빚만 그냥 수십억이고 막 그냥 완전 망했어. 그러면 사람들이 평소에 생각할 때 이 사람은 끝이다. 그리고 대부분이 끝나요.
네. 이대로 그냥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야. 근데 여기서 그냥 이를 악물고 그냥 어떻게 해 가지고 이거를 빚을 다 갚고 일으켜 가지고 수백억 자산가가 된 사람도 분명히 있어.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신화라고 합니다. 신화. 성공 신화. 깡통을 막 50번 뭐 100번 이렇게 차 가지고 전 재산 들어먹고 막 난리가 나 노숙자 생활하다가 주식 부자가 된 사람도 있어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성공 신화라고 그래. 여기에 도취가 되는 거야, 사람들이요. 아, 적자 기업인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터질 거야. 이것만 터지면 대박 터질 거야.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수조 원대 매출이 나올 거야. 수익이 나올 거야. 아, 그런 애들도 있겠지. 근데 대부분은 그렇지 못하다는 얘기야.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봐요. 그거 하나 잡으려고 그 수많은 것에 대한 실패를 내가 감안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아니죠. 아니라고.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투자를 할 때 마인드가 다 그렇게 생겼어요. 생겨 먹어서 사람이라는 사람들이 다 그래. 전문가인 저도 보고 있으면 와, 씨, 저거 저렴하게 샀으면 대박인데. 와, 죽이겠는데.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그때 내가 봤었는데. 이런 생각해요. 그래도 나는 신경 쓰지 않아. 매수를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왜요? 나는 나만의 기준이 있거든. 내가 잘하는 게 있거든요. 내가 잘하는 걸로 했을 때는 승률이 그래도 70%는 나오잖아. 내가 잘하는 걸로 했을 때 수익이 안 나는 경우도 분명히 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종목들은 수익을 본다라는 것에 저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언제요? 하락장에서는 안 되고요. 하락장에서는 지 아무리 뭐 잘 나가도 안 되는 거고 용가리 통뼈도 못 하는 겁니다. 네. 그다음에 횡보 상승이잖아. 네?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횡보장이나 상승장에서는요. 여러분들 기준만 딱 잡아놓고 흑자로 가거나 실적이 늘어나는 기업들만 사놓으시면 바닥에서 사시면 대부분 다 수익이 납니다. 근데 이걸 못 하잖아. 이걸 안 해요. 왜? 느리다는 이유지. 느리다는 이유. 왜 이렇게 안 가요? 네. 그다음에 나중에 많이 올라가면 자, 이제 수익 나셨나요? 그러면 없는데요. 너무 안 가서 팔았어요. 아니면 조금 내려갈 때 손절해 버렸어요. 뭐 조금 올라갈 때 팔아 버렸어요. 본전 때 팔아 버렸어요. 뭐 등등등 이유가 굉장히 많아. 이거는 모두 다 기준이 없어서 그래요. 본전에 팔 때도 있어요. 본전에 팔 때도 있어. 왜? 내가 자금이 필요하다거나 내가 생각한 바가 있다거나 그럴 때 파는 건 내가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냥 단순하게 본전이니까 팔았어. 고생 많이 했으니까 팔았어. 뭐 어쩌니까 팔았어. 이런 것들은 의미가 없는 거야. 여러분들이 자기만의 기준만 잘 정해 놓으시면 그 어떤 것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HLB 아이고 배 아파요? 아니, 배 아파할 이유가 없지. 왜? 저건 내 기준이 아니잖아. 내가 살 주식이 아니거든. 내가 사고 싶은 주식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 주식이 뭐 10,000% 가든 50,000% 가든 신경 쓸 게 없잖아. 그죠? 상승장이었다면 우리가 그런 것들을 가지고서 약간 네. "아씨 저거 사볼 수 있었는데." 라고 할 수 있어. 왜냐하면 상승장이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상승장이라는 것은 어지간한 것들은 다 용서가 되는 장이에요. 아빠가 오늘 기분이 좋아. 그럼 내가 오늘 저기 뭐 어떤 잘못을 좀 했어도 그냥 "에이 새끼 똑바로 하지." 그러고 넘어갈 수 있어. 근데 아빠가 기분이 되게 나빠. 그러면은 내가 조금만 잘못해서 물을 흘렸어. 물 먹다가 물을 흘렸어. 그럼 어떻게 돼? 그냥 밥상을 뒤집어 엎고 막 난리 날 수 있잖아.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상승장에서는 어지간한 것들은 용서가 돼. 개 같은 것들만 아니면. 그리고 이제 지금 감사 보고서 제출 이 기간들이 있으니깐요.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쪼끔 나아지긴 합니다. 네. 왜 데이트하실 때도 그렇잖아요. 기분이 막 좋아. 그러면 내가 한 5분 늦었어. 그러면은 괜찮아. 뭐 기다리면서 여기저기 둘러보고 쇼핑도 하고 날씨 좋으니까 괜찮았어." 이렇게 넘어가면서 "어 그래? 알았어." 그러고 넘어갈 수 있는데 기분이 안 좋을 때 내가 한 5분 늦었어.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새끼는 약속을 해 놓고 어쩌고저쩌고 막 그러면서 막 기분 나빠서 안 하겠다고 들어가 버리잖아.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네. 아,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시간 약속을 정할 때는 항상 네 30분 전에 나가서 주변을 배회하는 게 좋아요. 그런 것들 꼭 시간에 임박해 가지고 나가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안 돼. 그러니까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네. 올라가기 전에 미리 사 놓으세요. 좀 내려가면 어때요? 어차피 올라갈 건데. 떨어지면 더 산다 생각하시면 되죠. 비중을 그래서 분할로 나눠 가지고 '천천히 사서 가겠다.' 이렇게 가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천천히 가시면 되고 느긋하게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정확한 기준만 갖고 있으면 그 누구도 여러분들을 탓하지 않습니다. 내가 10% 먹고 팔든 100% 먹고 팔든 내 기준대로 팔았어? 아무도 여러분한테 뭐라 할 수 없어요. 뭐라 하면 그놈이 미친놈이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그래서 뭐 주식도 팔고서 뭐 자랑 뭐 장난스럽게 그냥 "아이고 배야." 하지만 그런 걸 아쉬워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면 그거 말고도 얼마든지 많잖아. 먹고 팔았으면 된 거고. 또 내려오면 다시 살 수 있는 기회가 생겨요. 또 사면 되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또 내가 산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샀는데 주가가 좀 떨어졌어. 괜찮아요. 뭔 상관? 네. 떨어지면 더 사면 되죠? 근데 꼭 그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은 왕창 샀거나 아니면은 팔아야 할 때 안 팔았거나 사야 할 때 안 사고 기다렸다가 올라간 다음에 샀거나 하여튼 뭐 그런 복잡한 사연들이 다 있어. 그래서 제가 4월 달 특강에서 여러분들한테 준비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런 복잡한 사연이 있는 포트폴리오를 그냥 여러 방면에서 다각도에 걸쳐서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한 부분들을 제가 해결 방법을 다 제시해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 마이너스 종목이 너무 많아서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아니면은 지금 뭐 플러스 마이너스 섞여 있다. 아니면 뭐 어떻게 돼. 그런 여러 상황에 대한 그런 포트폴리오를 어떤 식으로 구축을 해 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고 정답 지금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축하는 것이 맞는지 아마 그때는 뭐 저게 되겠죠? 그렇게 되는 부분들. 어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고 근데 손해 보고 파는 것도 사실은 내가 기준을 정해 놔서 '나는 손절매도 원칙이 있으니까 팔 거야.'라고 했다면 괜찮아. 근데 그냥 기분 나빠서 팔았다? 그러면은 그거는 문제지. 항상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거나 매도를 할 때는 내가 정해 놓은 기준이 있어야 돼요. 내가 무엇 때문에 이것을 산다. 무엇 때문에 이것을 판다. 그거 없으면 안 돼. 그래서 나는 AI에 대해서 여러분들 설명을 많이 해 드리잖아. 이게 왜 이렇게 될 것인지, 왜 이렇게 될 것인지. 재작년부터 말씀드렸어요. 왜 이게 이렇게 될 것인지. 그다음에 2차 전지를 제가 안 사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렸죠. 2차 전지 안 사는 이유는 뭐예요? 이게 이렇기 때문에 이렇다. 그런 식으로 해서 얘기를 해 드린 거잖아요. 저는 2차 전지는 아직도 사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대신에 반도체 쪽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네. 틈만 나면 사고 싶은 생각이 '좀 더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많이 하죠. 소부장도 마찬가지고. '좀만 더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자꾸 하거든요. 근데 안 들어오고 그냥 가면은 뭐 그것도 괜찮아. 어차피 지금 많이 사 놨으니까. 근데 또 들어오면은 또 더 사고 싶고. 비중 지금도 많은데 더 돈만 있으면 더 늘리고 싶어요. 왜? 왜요? 그게 더 갈 걸 아니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투자하는 종목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개별적으로 투자해서 수익이 많이 난 종목도 있고 손실이 난 종목도 있겠지. 여러분들의 어떤 그런 기준에 의해서 '나는 이 종목을 계속 가지고 가는 사람입니다.'라고 한다라면 나는 말릴 생각이 없어요. 정말 수익이 많이 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중요한 거는 사람마다 각자 성향이 다 달라. MBTI 뭐예요? MBTI 그게 뭐 저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각자의 성격, 상황, 그다음에 어떤 마인드, 그다음에 멘탈의 어떤 강도 이런 게 다 다르거든. 어떤 사람은 괜찮아 허허허 할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은 멘탈이 바사삭 부서져 가지고 그냥 막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거든. 그럴 때는 다른 전략이 나가 줘야 돼요. 그러니까 나한테 맞는 걸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나의 기준을 찾고 내가 어떻게 투자할 것인지에 대한 그 부분들을 명확하게 세워 놓고요. 저는 저의 방법, 저의 어떤 투자 어떤 마인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강요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내가 언제 강제로 하라고 그런 거 봤어요? 유료 회원으로 들어오시면 그래도 유료 방송을 듣게 되시면 그런 건 있죠. 돈을 내고 하겠다라는 것은 그래도 이 마인드를 좀 이용해 보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강제로 나가는 게 있어요. 문자에서 막 계속 매수 문자가 많이 나간다든지 그러면은 뭐 하이닉스, 삼성전자 같은 거겠죠. 그냥 틈만 나면 사는 거야 그냥 밑에서 그냥 들어오면은. 들어오면 계속 사라고 그래. 그럼 어떻게 돼? "에이 더러운 새끼 내가 알았어 산다. 사고 만다." 방송에서 맨날 사라고 그래. 그러면 "에이 알았어 산다고, 산다고, 산다고." 그렇게 할 수는 있지. 그거는 이제 유료 방송에 들어왔을 때 이야기지만 여러분들 무료 방송에서는 제가 강요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왜냐면 "나는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지금 이렇게 성과를 올리고 있다. 돈을 벌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이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강요하고 싶지 않아. 나는 맞지 않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꼭 입히고 싶은 생각은 없거든요.
근데 이 방법을 보고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는 게 괜찮을 것 같아. 뭐 깨닫는 게 있다든지 아니면 나하고 성향이 좀 맞는다든지. 그러면은 이 방법을 많이 연구해서 내 걸로 또 만들어 가세요. 그러시면 됩니다. 근데 꼭 와 가지고 막 그 뭐 미주알 고주알 그냥 뭐 이게 아닌 것 같다느니 저게 맞는 것 같다느니 그런 개소리는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거는 자기가 알아서 그냥 자기 방송 파 가지고 내 자기의 그런 기법을 설파하면 되는 거잖아. 그죠? 뭐가 어쩌고저쩌고 막 그 뭐 밤나라 배나라. 아니 남의 집에 화장실이 2 개든 3 개든 10 개든 그게 뭔 상관? 아무 문제 없잖아. 그죠? 우리 집에 그래 벽지에 그냥 벽지에 꽃무늬 벽지를 발랐어. 그 뭔 상관? 꽃무늬 벽지를 바르든 뭐 똥벽지를 바르든 뭔 상관이냐고. 내가 빤스를 입고 방송하든 벗고 방송하든 그게 뭔 상관이냐고. 그죠? 근데 거기서 미주알 고주알 뭐 그럴 필요가 없어. 그거 하고 싶으면 자기가 방송 파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무방에서 꼭 들으셔야 되는 것은 뭐냐? 지금 이놈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부분이 나한테 맞냐 안 맞냐만 결정하시면 돼. 맞으면 계속 듣는 거고 아니면 그냥 가는 거야.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주식이요. 이게 주식이요. 근데 최소한 여러분들 지금 여기 뭐 오랫동안 하고 계시거나 그런 분들은 최소한 맞는 거 아니야. 그죠? 맞으니까 들었는 거 아니야? 아니면 여기서 뭐 그냥 딴지 걸고 싶어 가지고 막 그렇게 어그로 끌고 싶어서 방송 듣는 분들도 가끔씩 있겠지. 네. 그런 분들은 병원에 가서 빨리 약을 타 먹으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뭔지 알아야 돼. 얘가 그래서 이 방법으로 돈을 벌고 있어? 근데 나는 지금 돈을 못 벌고 있어. 그럼 저 방법을 한번 해볼까? 이거는 괜찮다는 얘기예요. 좀 내가 이거 가지고 가공을 좀 해볼까? 뭐 어떻게 해볼까? 등등등인데. 그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활용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그 종목에 대한 확신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게 이렇다, 저게 저렇다라는 것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 확신이 없는 한 여러분들이 결코 주식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나는 왔다 갔다 하는 메뚜기가 나에게 딱 맞는 투자야. 라고 한다면 그렇게 하시면 돼요. 대신에 돈을 벌어야 되겠지? 네. 그렇게 돈을 벌어야 되잖아.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 하는 투자가 나한테 맞는 거야. 급등주 따라가는 게 나에게 맞는 투자야. 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게 맞는 거면 그냥 하셔도 돼요. 근데 대신에 돈을 벌어야 됩니다. 돈을 못 벌면은 그거는 맞는 방법이 아니잖아. 그러면 이거 뼈를 깎는 그런 고통을 감내하더라도 바꿔야 돼요. 그런 얘기가 있었죠. 자꾸 손실이 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답은 뭐라고? 그렇게 하지 마! 네. 지금까지 어떻게 했어? 그 방법대로만 안 하면 손실 날 일이 없겠네? 이런 거잖아요. 손실 난 이유가 뭘까를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냥 종목이 안 좋아서 저 새끼가 나쁜 주식 추천해 가지고 아니면 뭐 시장이 나빠 가지고 푸틴이 전쟁을 일으켜 가지고 뭐가 뭐 테러가 또 일어나서 파월이 금리를 올려 가지고 다 됐고요. 네. 이거는 그냥 시장의 변수일 뿐이잖아. 네. 그냥 시장의 변수일 뿐이에요. 뭐 조정이 좀 길어질 수도 있는 거지. 근데 그래서 지금도 마이너스야? 아니잖아요. 네. 손실이 나고 있는 게 걱정돼요? 그럼 그렇게 하지 마. 그렇게 안 하면 돼. 얼마나 간단합니까? 수익 나고 있는 사람을 따라서 하면 되잖아. 그럼 이렇게 이걸로 해서 수익이 난다면 이걸 따라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걸 따라하지는 않고 왜 자꾸 이럴까요? 계속 이런 거는 사실 문제가 없어. 내가 막 먹으면서 왜 자꾸 살이 찔까요? 먹지 마. 안 먹으면 되잖아. 근데 자꾸 먹어. 그냥 밤에 막 통닭 시켜 먹고 족발 시켜 먹고 방송 끝나면은 이제 또 술 마시고 또 이제 막 보쌈 시켜 가지고 또 먹고 야식 시켜 먹고 그러면 계시죠? 그러면서 다음날 아침에 어우 배가 거북해. 나 숙취가 있어. 살이 쪘네. 뭐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데 실패했네. 네. 잘도 성공하겠다. 안 된다고. 그렇게 안 하면 돼요. 어렵죠? 어려우면 못 하는 거야. 그죠? 하려면 그거를 해야지. 근데 다이어트는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안 먹고 살을 뺀다. 야, 이거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안 먹으면서 살을 빼려면 운동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운동은 또 힘들잖아요. 운동은 또 힘드니까. 또 그러면 안 하게 돼. 그러면 살을 못 빼는 거예요. 뭘 하든 해야 돼. 밥을 안 먹든 운동을 열심히 하든. 뭘 하든 해야지 살이 빠질 거 아닙니까? 아니면은 진짜 개 같은 주식 사 가지고요. 막 맨날 상장 폐지 당하고 그러면 살이 쭉쭉 빠져요. 머리도 빠질 수가 있어. 스트레스 때문에 병도 생기지.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아니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이너스 계좌를 궁극적으로 바꾸고 싶다라면 지금까지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봐야 돼.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잘못하고 있었을까? 내가 아직도 저쪽에다 이렇게 관심을 두고 있을까? 저런 거 그냥 욕하고 넘어가면 안 될까? 이런 것도 한번 쿨하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죠. 내 주식이 지금 안 올라가도 하하 올라가겠지. 난 얘에 대해서 확신이 있어요. 믿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오늘 굉장히 진지한 이야기 많이 하고 있죠. 나 지금 개그를 하나도 얘기 안 했어요. 아시죠? 나는 지금 오늘 방송에서 개그가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들 굉장히 심각한 방송이 나가고 있는 거면 뭔 개그 방송이요? 오호. 개그를 치려고 했으면 벌써 큰일 났지. 네. 그 약에 의존하지 마시란 말이야. 그 약에. 운동해서 살 빼야지, 운동해서. 아시겠죠? 주식 투자도 똑같은 거예요. 네. 주식 투자도 똑같은 거고,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하시면 어렵겠지만, 그거를 너무 빠른 시간 내에 뭔가를 하려고 하기 때문이거든요. 네. 그걸 너무 빠른 시간 내에 하려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만 조금 느슨하게 잡아주세요. 뭐 한 달 사이에 모든 걸 다 끝내버려야 되겠다. 아니면 특강 하나 들으면서 막 특강 하나 가지고서 그냥 모든 것을 다 섭렵해 버리겠다. 아 그럴 수 없어요. 뭐 유료 방송 가입하더라도 뭐 1 개월 만에 끝내야 되겠다. 3 개월 만에 끝내야 되겠다. 이런 거 없습니다. 되지를 않아. 왜냐면 시장은 계속 변화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내가 진짜 충분하게 되었다 생각했을 때 졸업을 하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지 절대로 여러분들 그런 거 없습니다. 네. 아 일주일 금준하니까 뱃살이 들어갔어요? 이제 쪼끔 있으면 이제 하시면은 네. 네. 술이 열량이 많아 가지고 살찌는데 아주 최악입니다. 근데 술만 먹는 게 아니잖아요. 또 뭐 먹어요? 안주. 그런 사람들은 또 이제 김치찌개 하나만 떠먹어도 "이야 소주 땡기네." 소주 갖고 와. 소주 먹다 보니까 '아 한 병만 더 먹을까?' 그러면 안주가 부족하네 안주 시켜 먹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네. 여러분들 기억하신다고 하지만 또 잊어버려요. 네. 또 잊어버립니다. 다음 날 되면은 또 잊어버리고 또 똑같아요. 항상 흔들릴 거예요. 계속 나를 시험에 들게 하는 그런 시장의 모습이 나타날 겁니다. 만약에 내일 삼성전자가 한 2% 빠진다 생각해 봐. 흔들리죠. 또 흔들려. 또 흔들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럴 때마다 또 이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고 계속 하다 보면은 결국엔 내 거가 돼요. 네. 결국엔 내 거가 됩니다. 책도요. 한번 다 보고 또 보면 새로워. '이런 게 있었어?' 라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결혼하기 전에 배우자 얼굴을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계속 하라는 이야기야. 볼 때마다 자꾸 새로워지거든. 이씨 아니었던 것 같은데. 콩깍지가 벗겨지면 좀 더 이상해져. 울트라맨이야? 막 이런 거 뒤지는 수가 있지 그러면. 네. 자꾸 잊어버리니까 자꾸 들으셔야 돼요. 자꾸 들으셔야 되고 자 포트폴리오의 수익이 지금 달성이 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포트폴리오에 수익이 나오시는 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는 수익을 발생시키는 쪽에 더 키우는 쪽에 집중하셔야 되고요. 여러분들 지금 뭐 공부했다. 그래서 이제는 실전에 써먹어야지. 왜 안 되는지 아십니까? 제가 지금 전문가만 20년이 넘었다고 그랬죠. 지금 2024년이니까 이제 딱 만으로 20년 됐습니다. 제가 2004년도에 시작했거든요. 근데 전문가 리딩을요. 학생에서 전문가 리딩을 2004년도에 시작했어요. 딱 만으로 20년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13살 때부터 전문가 생활을 한 거지. 네. 만으로 딱 20년 됐는데 이 20년 동안 제가 수없이 많은 시행착오와 수없이 많이 겪어온 부분과 여러 가지를 농축해서 이렇게 탁 해 놓은 거를 여러분들이 한 방에 꿀꺽 되겠습니까? 안 된다고. 안 된다고. 네, 지금 33 살입니다, 저는요. 네, 33 살이에요. 부자 오빠님. 나이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27 살은 작년으로 끝났어요. 네, 33 살. 30 대입니다. 농익은 위치지. 지금이 제일 좋아. 33입니다. 네. 어.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거를 한 번에 내 걸로 만들 수는 없어요. 네. 결혼하신 분들도 아실 거 아니야. 생각해 봐요. 결혼해 가지고 신혼 때 왜 가장 많이 싸우지? 처음에는 좋아 죽다가 왜 쪼끔만 지나면 막 싸워요? 계속 싸우잖아, 신혼 때. 왜? 아니 20 년이 넘도록 30 년이 넘도록 자기 멋대로들 살아온 사람들이 합쳐져 가지고 결혼했는데 어떻게 안 싸울 수가 있겠어. 그러다가 서로 동화가 돼 가지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5 년차, 10 년차 되면 이제 좀 덜 싸우잖아. "에이 그 인간아." 그러고 말지. 초반 때는 "야! 야!
양말 뒤집어 놓지 말랬지? 뭐 어쩌고 그런 얘기 나오고, 야, 김치찌개 이렇게 끼지 말랬지? 뭐, 어쩌고저쩌고 밤에 뭐 방구 끼지 말랬지? 뭐, 이런 이거는 그냥 친형한테는 아주 각을 지고 싸우는데, 나중에는, 에이, 저 인간이 뭐, 그냥, 그러게 가지. 그러고 가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막 충돌이 일어날 거예요. 내가 원래 해왔던 거, 투자와 새로운 것들이 들어오면서 나타나는 부분이, 야, 이게 진짜인 것 같은데, 또 의심도 들기도 하고, 막 거기에 대한 확신이 필요하려면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천천히 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지금 하셔야 되는 건 그거예요. 나의 투자에, 저 말고요. 여러분 스스로의 투자에 뭐라고? 확신을 가지는 거.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삼전 우선주 72,000원이요? 삼전 우선주, 네. 10만원까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10만원까지 보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는 얼마까지 갈 것 같아요? 삼성전자는 적어도 12에서 13만원 예상하거든요. 삼전 우선주는 10만원 이상 가야지. 이게 여러분들 이번 사이클에서 만들어질 포인트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2025년, 모르지. 미쳐버리면 얼마나 빨리 들어갈지는. 네. 그건 모르는 거고요. 네. 왜 이렇게 눈이 흐려졌어, 갑자기? 화면이 흐려졌네. 네. 아시겠죠? 더 많이 갑니다. 중간에 어중간하게 팔아먹고, 네.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제가 팔 때 파세요. 네. 제가 팔 때 파십시오. 나는 삼성전자의 매도 타이밍을 한 번도 놓친 적이 없습니다. 매수도 마찬가지지만, 네. 삼성전자를 마지막으로 얘기해 드리면, 제가 매도한 자리죠. 매수한 자리입니다. 여기까지. 매도한 자리죠. 매수한 자리입니다. 매도한 자리죠. 매수한 자리입니다. 딱 여기까지만 여러분들 아시면 돼요. 그 전에 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 저는 딱 이렇게만 되는 겁니다.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쭉 빠지진 않아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추이가 바뀌는 거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요거 나올 때까지, 요거 나올 때까지 여러분들이 그냥 갖고 계시면 됩니다. 네. 그러시면 됩니다. 삼전 20만원도 나는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해. 이거 지금 시총이, 저는 지금 700조 이상으로는 보고 있거든요. 근데, 1000조 못 가겠어. 그죠? 시총 1000조 가면 어때요? 그럼 20만원 가는 거잖아요. 그럼 그 충분히 갈 수 있다고 나는 생각해요. 그래서 더 잘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곧 엔비디아에서 납품 승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테니까 그렇게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표정이요? 이렇게 잘생긴 얼굴이 뭔 코미디요 또. 참. 네. 자, 아무튼 오늘은요, 여러분들 제가 약간 흥분해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그만큼 여러분들 귀에 쏙쏙 박혔기를 바랍니다. 흔들리지 마세요. 흔들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흔들리는 건 뭐다? 살이요, 살. 흔들리는 건 살이지, 뱃살. 봐봐요, 만져봐, 여기 이렇게 만져봐. 흔들리는 건 다 살이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마시라고. 흔들리지 말고 내 기준, 원칙대로 가자. 네.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데. 주식 얼마나 해야 되냐고요? 죽을 때까지 해야죠. 근데 저는 배당으로 그냥 1억 2천 정도까지 받을 때까지만 가려고요. 네, 배당으로 1억 2천. 그냥 한 달에 1,000만 원씩만 검석에 쓰려고요. 배당 1억 2천 받아서 한 달에 1,000만 원씩 검석에 쓰면서 그냥 가려고. 그 배당금을 한 4% 정도 받는다 치면은 한 30억 있으면 되겠더라고. 네. 30억을 어떻게 만드느냐? 배당 4%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 크게 해서 만들어야 되겠죠? 네. 요거 하면 은퇴해야지 뭐. 은퇴하고 그냥 소박하게 여러분들 한 달에 1,000만 원씩 사세요. 네. 살? 네. 살? 자, 마치도록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갈게요. 고생하셨어요. 흔들리는 건, 네, 다 살이니까 무조건 쳐내세요. 고생하셨습니다.